독일 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 준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독일 통일보다 한반도 통일이 불리한 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인구 격차에서 동서독은 4배인데 반해서 남북한은 2배입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의 격차에서도 동서독은 3대 1인데 남북한의 경우에는 30대 1의 많은 격차가 있고요.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독일보다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독일 통일보다 한반도 통일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독은 통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급변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고요. 그랬기에 비해서 한반도는 통일 독일의 사례를 잘 연구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통일 비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통일 후유증이 있는지 그런 것도 미리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서독 통합에서는 사회통합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정치통합이나 경제통합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이후 체제 전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사회통합은 경제통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되기 전에 서로 상대방의 방송이나 신문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 인식, 그리고 문화들을 좀 미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한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활발한 주민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대북 제재로부터 예외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활발하게 남북한이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되기 전부터 연방제를 실시했고 이러한 연방주의는 통일 이후에 동서독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통일 직후에 중앙집권제가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이 되는 그 전환기에 효율적인 통치를 할 수 있고요. 또 북한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고 또 북한 정권의 과거 청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러한 전환기를 지나고 나서 통일이 공고화되는 단계에서는 연방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남북한에는 남북한 연방을 통일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 2개가 하나의 연방 구성체가 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서로 한국 전쟁으로 인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이질적인 체제로서 통일 이후에도 통합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2개로 구성된 연방이 아니라 적어도 도 단위의 주정부가 연방을 구성하는 그런 연방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의회도 양원제를 채택을 해서
하원은 인구 대표, 그리고 상원은 지역 대표로 해서 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 재건과 관련된 전략으로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잠재력이라든지 헌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고, 따라서 남한이 북한에게 시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도움은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남한 기업들이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고 필요하다면 세금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내수용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내수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이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산업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입지 여건에 따른 중점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는 남한 시장을 겨냥해서, 그리고 신의주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나진선봉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산업을 육성을 한 다음 이 지역에서의 개발 효과가 북한의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갈등 해소도 중요한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체제 전환기에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저항 계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고요. 북한 주민들이 만일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남북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 사회에도 남남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남북 갈등이 중첩하게 되면 심각한 정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한 사회에서 다원적인 이익과 다양한 이념이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정당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고요. 또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건전한 민족 공동체 정신의 확립에 의해서 가능한데요. 건전한 민족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적인 사회문화, 그리고 열린 민족주의, 즉 타민족이나 타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가 글로벌 시대에 타민족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21세기형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글로벌 국가 건설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제 통일이 된다면 국가 역량이 크게 정대되어서 인구나 국토의 면적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수준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고요. 또 유라시아 대륙과 철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한반도의 시장이 크게 되고,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통일 비용의 경우에도 국방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북한을 재건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독일은 통일 직후에는 동독 재건이라는 특수로 인하여 경제가 호황을 누렸으나 과도한 통일 비용으로 경제 침체에 빠졌습니다. 통일 독일은 동독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세를 도입하였고,
30년 만에 통일세가 사라졌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 모두 불만이었습니다. 서독 주민은 통일을 위해 재정적으로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동독 주민은 체제 전환의 고통 때문에 불만이었습니다. 통일 후유증으로 인해 동독 주민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선거에서 극단적인 정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